네,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. 지난주 중국 증시는 이 중미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조정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 중미 금리차 역전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선현주 연구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지금 중미 장기금리 차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됐다고 하는데요. 이에 따라 중국 증시 조정폭이 조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렇게 금리 역전이 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4월 11일 날 중미 장기 금리차가 이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었는데요. 역전됐다는 말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말이고, 지난주에 계속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도 좀 조정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중국 금리는 사실 미국보다 평균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인데 중미 통화 정책이나 뭐 경기 사이클 이런 괴리에 따라서 미국 장기 금리가 이제 중국보다 높아지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현재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.9% 정도고 중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 2.8% 정도로 이제 환율 및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과거에도 중미 장기 금리차 역전되었을 때 그때 이제 2002년, 2006년, 2008년이었는데요.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 정책 변화로 판단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2015년 금융시장 개방 정책 이후에 중미 장기 금리차 축소 시의 환율과 증시 영향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확실히 이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인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장기 금리는 이제 거의 고점 수준이고 중국 장기 금리는 이제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차 축소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위안화 환율은 2015년 환율 개혁 이후에 중미 장기 금리차 축소 시, 그러니까 2014년, 2018년 정도였는데요.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난 20일에 위안화 환율이 2021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달러당 6.4위안을 돌파하면서 당분간은 뭐 위안화 약세 국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중국 증시도 단기화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는데요. 2분기 말부터 그래도 재정 정책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추후 증시 반등은 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. 문제는 중미 금리차 역전으로 이제 통화 정책은 좀 실시하기가 제한적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. 오는 25일에 이제 지준율 25bp 인하를 하는데요. 평균적으로 이제 50bp 인하폭보다는 좀 줄었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공급량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지준율 인하는 일부 시장 자금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입니다. 또한 지난 20일 날 4월 LPR 금리, 기준금리 격이 이제 LPR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. 사실상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는 판단이고요. 중미 금리차가 이제 역전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 부분은 좀 굉장히 부담 요인이라는 판단입니다. 따라서 향후 중국 정부의 이런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. 네, 중국의 1분기 GDP가 나왔습니다. 4.8%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이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봉쇄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. 이 GDP 성장률 발표가 가지는 의미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2분기에 중국 정부의 부양책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지난 이제 18일 날 1분기 GDP 성장률이 4.8%,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좀 상회했고요. 전분기보다도 한 0.8%포인트 상승을 한 수치입니다. 수치상으로 보면은 좀 잘 나온 것 같지만 사실상 연초에 1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는 5%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3월 달에 그 코로나 영향이 한 0.2%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2분기의 GDP 성장률은 1분기보다 낮은 4.3에서 4.5 정도 퍼센트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. 3월부터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일부 지역 봉쇄 영향이 좀 컸다는 판단이고요. 문제는 중국 정부의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감안했을 시 코로나 봉쇄를 강화를 하면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건데 지난 이제 3월 전임대에서 올해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정했었습니다. 이제 5.5%였었고요. 사실상 이게 마지노선 의미가 크긴 하지만
이를 하회한 적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중국이 최소한의 GDP 성장률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고용을 감안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좀 봐야 합니다. 이를 감안했을 시에는 적어도 올해 GDP 성장률은 5에서 5.2% 정도는 달성을 해야 합니다. 따라서 정책상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 정부는 이 GDP 성장률이 하반기에 5%까지는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절 앞두고 이제 코로나 방역 강화가 이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중순 이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오는 30일 날 4월달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. 3월 달에도 PMI 지수가 지금 50을 하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달도 전월보다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달 연속 이 PMI 지수가 50을 하회를 한다라고 하면 5월 중순부터 확실히 이제 점진적으로 재정 정책 쪽으로 강화될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. 특히 금융 소비 촉진 정책 등 추가 부양 정책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. 네,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그리고 성장률 목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5월 중순부터는 점진적으로 부양책을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주셨습니다. 추가적인 정부의 정책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월요일 마켓 브리핑 시간은요.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팀 성현주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